유튜브 다등 채널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이벤트 참여합니다를 포함한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교보문고 북모닝 99,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영상에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윗입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정용화 씨 건물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청담동 건물을 매각 사례를 다뤘었는데, 오늘은 상수동에 있는 건물 매입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상수동에 매입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153억에 매입을 하셨는데 2021년 5월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저번에 청담동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사례였고, 이번 상수동 거는 물론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사례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정용화 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정용화 씨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정용화 씨가 처음에는 CN블루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솔로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5월에 매입을 하셨고, 그리고 10월 달쯤에는 또 신곡을 내기도 하셨어요. 싹둑이라고 알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잘생기신 분들을 좋아해서 정용화 씨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응원할게요. 일단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수역 쪽에 있고요. 대류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 위치에 있고요. 상수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빠른 걸음으로 하면 2, 3분, 여유롭게 걸으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류변에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건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조금만 이따가 다뤄드리고요. 과연 정용화 씨가 왜 청담동에서 매각을 하셨다가 왜 굳이 또 상수역까지 와서 매입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권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조금 더 넓힐게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전부 다 홍대 상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홍대 입구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연남동 상권이 위치해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수동 그리고 홍대 상권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왜 상수동 이 홍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건너편에 매입을 하셨을까?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보이시는 이 위치가 홍대 상권을 좀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주로 차 가지시는 분들이 홍대 놀러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곳입니다. 주차를 주로 여기 공영 보이시죠? 이 공영, 그리고 이 거리를 쭉 건너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많아요. 물론 위쪽으로 가면 더 많이 있죠. 홍대 입구역 쪽으로 가면 많이 있는데, 주로 걸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근처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쪽에 많이 주차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알려드리자면은, 해당 위치에 있는 바로 건너편이 상수동 카페 거리라고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젊으신 분들이 많이 가기는 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주로 커플들이 많죠. 커플들이 가려면은 조금 조용한 카페, 아기자기하고 이쁜 카페를 가지 않을까요? 그런 커플 분들이 가시기에는 이 상수동 카페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이쁩니다. 보시면은 여기 안쪽으로 해서 아기자기하고 이쁜 카페들이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차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 메인으로 보이시는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홍대 솔레길이라고 또 보이시죠? 크게 별다를 건 없는데, 카페를 갔다가 조금 걷고 싶다 하시기에는 약간 강남의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느낌이 살짝 나는 곳입니다. 조금 더 좁고 짧기는 한데, 여기가 생각보다 또 이쁜 카페들이 많이 있고 음식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외에 이 위쪽으로 가게 되시면 주로 또 식당 같은 곳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홍대 클럽 거리라고 해서 금요일만 되면은 손목에 하나 차시면은 몇 개 클럽을 왔다 갔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클럽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어떤 뜻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한때는 열심히 다녔었는데 재밌습니다, 가시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수동 카페 거리 그리고 솔레길 같은 경우엔 연남동의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남동도 가면은 되게 미로같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미로까지 아니지만 길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긴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반대편
즉 정용화 씨가 지금 매입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어떻게 되나, 상권지가 있으면은 또한 주거지도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뒤쪽으로는 사실 거의 다 주거지예요.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띤 두 개의 상권, 두 개의 지역이 대로 하나를 끼고 있어요. 그럼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여러분 보이시는 지금 이 상수역 대로변을 끼고서 이 두 개의 상권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물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로변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내지 한 3,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물론 안쪽에 있는, 특히 이제 인구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안쪽에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매매가 차이가 좀 크기는 해요. 임대료 수준이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큰데, 이 뒤쪽으로도 당연히 그러면 이게 크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로변 기준입니다. 대로변 기준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가 정용화 씨 건물이죠. 길을 보세요.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안쪽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띄어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도 다 연결이 되기는 해요. 다 연결이 되는데 결국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길은 모두 정용화 씨가 지금 매입한 건물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지금 보시면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이쪽으로 가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위로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위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 소비를 하고 뭔가 먹고 뭔가 써야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이 사실 대로변에 다 위치해 있거든요. 이 대로변에 다 위치해 있어요. 결국 소비를 하려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정용화 씨 건물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정용화 씨의 청담동 매각 사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화 씨가 저번에 청담동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코너 건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건물을 선호하시는 것 같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모두 다 선호하시는 스타일들의 건물이죠. 이제 건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정용화 씨는 2021년 5월에 153억에 들여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고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127평을 조금 넘었고요. 그러면은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 1억 1,98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뭐 쉽게 말씀드려서 1억 2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신 거고요. 평당가로만 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건너편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권지랑 큰 차이가 없는데, 근처 시세로만 비교해 봤을 때는 바로 건너편에도 비슷한 시세기는 한데, 그러면 건너편이 상권지니까 좀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지금 아래쪽 라인으로도 사실 그 정도의 시세는 형성되어 있거든요. 즉 시세보다 살짝은 저렴하게 잘 매입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평당가로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153억 중에서 JYH 이펙트라는 법인으로 매입을 하셨는데, 물론 정용화 씨 거의 개인 소유의 법인이고, 일단 그 법인 자체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3억 중에 90억 정도를 대출을 받으셨고요. 나머지 그러면은 63억 정도는 현찰로 매입을 하신 거죠. 대출 비율은 한 59%, 한 60% 된 거니까 생각보다 높게 받으시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현금만 많으면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대출 이자가 적게 나가니까. 그래서 건물을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를 띈 이제 건물인데, 해당 건물은 2006년에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16년에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약간 반 정도는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리모델링 하기 전에 사진 한번 가지고 왔어요. 물론 2016년에 진행을 했는데 건물 사진이 잘 나온 게 2012년 거여서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오피스텔처럼 이제 되어 있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쁘게 반 정도 이제 오픈이 된 상태에서 2, 3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쁘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최신식 건물답게 이쁘게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자, 평당가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보시면 조금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건물인데 용적률이 274%,
원래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가 이제 상한선인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24% 정도 더 받은 거죠. 그리고 전체 외관 리모델링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2016년에 진행을 했으니까 뭐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안 지난 거니까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꽤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리모델링을 진행한 시기도 2016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건물이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들으시니까. 근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건물 수익률인데요. 153억인데 과연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보세요. 앞에는 전부 다 상권지, 그리고 뒤쪽은 전부 다 주거지. 오피스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좋아할 만한 곳이거든요. 왜냐면 뭐 찾아오기에도 쉽고 뭐 주차하기에도 쉬울 거고, 또 건물도 외관도 지금 이쁘게 다 리모델링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보증금이 4억 5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4,100만 원 정도. 이거를 153억에 대입을 해서 수익률을 환산했을 경우에는 3.35%. 이 정도면 대로변에 있고 리모델링 한지 지금 10년이 채 안 지났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고 수익률이 3점대 초반에서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 경우에는 수익률 3.3%. 홍대 상권에 뭐 사실은 이제 홍대 상권과 조금 더 연결하면은 얘기할 게 많은데 홍대 상권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또 다른 편을 제작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정영환 씨가 2021년 5월에 매입을 하셨는데 153억에 127평. 근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24%나 받으셨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뒤쪽 빌라 상권 흐름상 거의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뿐만 아니라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3%가 넘기 때문에 굳이 청담동 사례와 비교를 해드리긴 싫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적어도 그때 5억 5천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으시고 엑시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환 씨 이번 상수동 건물 매입 사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